안녕하세요. 자, 26장 매크로와 전처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처리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며 그것이 컴파일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느냐,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 문법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죠? C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기계어 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기계어 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링크라는 과정,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 장 27장에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링크라는 과정은 연결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프린트f 함수 호출한다고요, 그죠? 자, 프린트f 함수 호출합니다. 그럼 이 프린트f 함수는 어디에 있느냐? stdio, standardio.h 안에 들어있나요? 정의가? 내가 호출할 수 있는 printf 함수가 standardio.h 헤더 파일에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실제로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 안에는요, printf라는 함수의 정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선언이 들어있고요. 정의는 다른 곳에 있어요. 함수의 정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선언과 정의의 차이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 되게 보통 이렇게 구현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a 함수를 갖다가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오고요. 그 다음에 a 함수의 정의가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인 함수 이전에 함수의 선언을 두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뒤에다가 a라는 함수의 정의를 두어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선언이 헤더 파일 안에 있는 거고요.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에 있는 거고, 이 정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DLL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혹은 Static Library, 뭐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링크라는 과정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구현한 프로그램에서 printf 함수 호출하는데, 그 printf 함수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곳에 있는 printf 함수 코드를 가져다가 나의 기계어 코드에다가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링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printf 함수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파일해서 만들어낸 기계어 코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링크가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어렵지 않죠? 예, 뭐 간단한 거예요. 되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링크,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printf 함수하고 내가 구현한 프로그램 하나로 묶어주겠다, 연결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링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행 파일 exe라는 확장자를 지니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돼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은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누어 보면은 전처리라는 작업과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작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보통 묶어서 컴파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 바로 전처리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전처리가 뭐냐? 전처리를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전처리기라고 해요.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컴파일하는 녀석을 뭐라고 하죠? 컴파일러라고 하죠.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컴파일러가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처리기와 컴파일러는 또 역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처리라는 작업과 컴파일이라는 작업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말할 때 이것을 묶어서 그냥 컴파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본 과정은 첫 번째 전처리, 두 번째 컴파일, 세 번째 링크다라는 거죠. 자, 링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7장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번 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전처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처리기 지시자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처리기 지시자 뭐냐? 전처리기에게 지시할 때 쓰는 것을 전처리기 지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전처리기 지시자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샵 include. 자, 우리가 헤더 파일을 갖다가 include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샵 include죠. 이것이 바로 역시 전처리기 지시자예요. 즉, 샵 include라는 문장은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컴파일되는 코드가 아니라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코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컴파일러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되는 코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샵 include라는 전처리기 지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샵 define이라는 전처리기 지시자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초점을 맞출 것은 샵 define이라는 전처리기 지시자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략하게나마 샵 include라는 전처리기 지시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27장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전처리기 지시자가 하는 일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 치환 작업을 해요. 치환이라는 거 뭐죠? 바꿔주는 거죠. 전처리기 지시자는요, 그냥 바꿔주는 일만을 합니다. 자, 그럼 뭘 바꿔주느냐? 자, 우리가 전처리기 지시자에 의해서 형성된 문장 하나를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샵 define 전처리기 지시자예요. 무언가를 갖다가 전처리기에게 요구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define, 정의하다라는 거죠. 뭔가를 정의할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샵 define 전처리기 지시자예요. 무엇을 정의하느냐? 자, 전처리기 지시자 다음에 오는, 자, 이것을 정의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크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느냐? 이것을 3.142로 매크로 다음에 오는 대체 리스트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처리기 지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은 파일하는 매크로를 갖다가 대체 리스트에 오는 3.14215로 정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파이라는 매크로를 갖다가 3.14215라는 대체 리스트로 바꿔달라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샵 include, 샵 define 다 전처리기 지시자입니다. 자, 얘는 샵 include 전처리기 지시자고요. 자, 샵 define는 뭐 샵 define 전처리기 지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 더불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샵 include stdio.h. 자, 이 문장을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일 처음에, 전처리기 지시자에 의해서 전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럼 전처리라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전처리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훑어 내려가요. 뭘 찾아서 훑어 내려가냐면은, 자, 이렇게 샵 표시로 된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왜냐면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전처리기 보고 처리해달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거든요. 자, 전처리기는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샵 include stdio.h 이 문장을 접하자마자 전처리기 지시자는 무엇을 하냐면 standard.io.h라는 이 헤더 파일을 찾아요. 여러분들 그 파일 탐색기 띄우셔가지고 찾아보면 이거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열어보세요. 한번 보시는 것도 경험상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코드 상당히 크죠. 그거를 갖다가 전처리기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읽어다가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읽어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요 2줄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엄청 커지겠죠.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은 상당히 그 크기가 큽니다. 뭐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조금 크다라는 거죠. 그 코드가 일로 그냥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가 되니까.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장에서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처리기 지시자가 샵 define, 뭔가를 정의해달라는구나. 판단합니다. 무엇을 정의를 요구하냐면, 파일을 갖다가 3.14215로 정의해달라는 요구가 있구나. 즉, 파이라는 문장을 3.14215라는 문장으로 다 바꿔달라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요. 자, 훑어 내려갑니다. 자, 파일을 찾아요. 자, 어디 있습니까? 파일을 찾아보니까 파이가 여기 있죠. 자, 따라서 전처리기 지시자가 이 파이, 이 문장을 무엇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냐면 3.14215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따라서 전처리기에 의해서 전처리가 되고 나면 자, 코드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뭐 제가 좀 돌려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뭐 기계어 코드로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제가 조금 생략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이 일로 쫙 들어오겠죠. 일로 들어올 겁니다. 너무 많아서 못 실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네요. circle2.c죠. 자, circle1.c가 아니라 circle2.c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뭐 바꿀 거 다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인제서야 기계 코드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러면 마치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이 파일을 갖다가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파이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상수화 됐어요. 그죠? 이 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이 값을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다가요, 제가 파이는 10이다. 이런 문장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이 문장은 전처리기에 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3.1415는 10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뀔 거라고요. 이거 컴파일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에러를 띄워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연산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파이라는 값은 샵디파인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서 상수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컨스트 키워드를 이용을 한 상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자, 샵디파인 즉 매크로를 기반으로 하는 상수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컨스트 키워드에 의한 상수화는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냐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좀 무거워지니까 일단 그 차이점만 기억을 하세요. 자, const라는 키워드에 의한 그 상수화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요. 샵디파인 키워드에 의한 그 상수화는 전처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를요, 제가 심플풀에서 언급을 드리면 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언급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C에서는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C에서는 둘 다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건 C에서는요, 컨스트 키워드에 의한 상수화는 도입이 조금 늦었습니다. C++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크로를 기반으로 하는 상수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매크로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가 전처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전처리 시켜버리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코드를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좀 미리 가져다 놨습니다. 자, 이거 실행할 필요도 없고요. 일단 하나씩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전처리기예요. 자, 일단 이거 보고 뭘 해야 될까요? 이 문장을 보고 standard.io.h라는 그 파일 안에 있는 그 내용들 여기다 꽉 채워야 되겠죠. 여기 가득 채워야 될 겁니다. 바꿔줘야 될 거예요. 이 문장을 standard.io.h라는 헤더 파일이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그 선언으로 다 대치시켜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대략 뭐 처리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요. 이 문장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는 스트링이라는 매크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문자열이 대체 리스트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 스트링이라는 문장은 다 이걸로 바꿔주겠죠? 자,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일단 요거를 복사해서요. 자, 스트링이라는 문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쫙 보니까,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주의하실 거. 문자열 안에 존재하는 매크로는, 자, 이러한 문자열 안에 존재하는 이름은 대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바뀌지 않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따옴표로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자열 안에 존재하는 문장은 매크로에 의해서 대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치환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얘만 치환이 이루어지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스트링이라는 문자열 또 있나요? 없네요. 자, 그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우리가 주석 처리를 시켜줘야 되겠죠. 뭐 컴파일러는 이거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자, 그리고 보니까 칼이라는 매크로를, 자, 이걸로 이번에는 대치를 시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가만 보니까
문자 열도 올 수 있고 상수도 올 수 있고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죠. 왜? 단순 치환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문법적인 규약 같은 거 다 안 보는 거고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대치만 시키는 거니까. 그죠? 문제 없죠? 자, 칼이라는 이름 찾아봅시다. 자, 이거 문자열 안에 있으니까 치환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원을 1로 바꾸래요. 그죠? 자, 그럼 1을 복사해서 바로 1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바로 밑에 매크로 선언 안에도 원이라는 매크로가 있죠? 얘네들도 바뀝니다. 얘도 바뀌어요. 얘도 바뀌어요. 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선언된 것 아래로 있는 것은 다 바뀝니다. 얘도 바뀌어요. 또 있나요? 아, 여기도 있네요. 그죠? 얘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다 바꿔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것도 뭐 처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도 바꿔봅시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할까요? 자, 이거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뀔 거고요. 마지막으로 3. 자, 3. 이게 이렇게 바뀌겠죠. 즉, 전 처리기는요, 우리가 지금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다 바꿔버리고 나서 얘네들을 컴파일 한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자, 이것만 한번 바꿔보시면 매크로의 특성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크로를 정의할 땐 문자열도 올 수 있으며, 자, 매크로를 정의할 때는 뭐 수식이 올 수 있으며, 자, 뭐 이렇게 연산된 문장이 올 수 있으며, 매크로는 상수가 올 수 있고, 매크로를 정의할 땐 매크로도 쓸 수 있다. 원 매크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정의한 매크로를 뒤에서 매크로 정의할 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골치 아프죠. 그죠? 뭐 그런 거 외우실 필요 없이 한 번만 바꿔보면 그냥 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아, 바꿔봤더니 앞에서 정의한 매크로 뒤에 오는 거 당연해요.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반드시 제가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매크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환하는 작업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매크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건 매크로 상수고요. 이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조금 이거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예,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흘 강의식 프로그래밍 처음에 강의할 때는요, 제가 조금 그래도 완벽을 기한다고 해서 이런 게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잘못됐을 경우에 강의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요 정도의 오타 정도는 제가 그냥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매크로를 이용한 함수의 구현, 흔히 그것을 매크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매크로를 이용해서도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